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지금 뭐 선거 판이 정말 치열합니다. 특히 이 민주당의 후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다음 주면 결정이 되는데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여론의 움직임은 어떨지 저희가 오늘 또 짚어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저번에 한번 건너뛰고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뵙네요. 아유, 한번 건너뛰니까. 건너뛰니까 한 달이네요. 네, 뵙고 싶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빨리 본론 좀 들어가 보면 이번 조사 개요부터 잠깐 듣고 들어갈까요? 예. 이번 조사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25, 26 이틀 동안 했고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35명을 네.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혼용을 했고요. 자동 응답 방식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네. 개요를 들어봤고, 자,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상수가 된 거고 정해진 거고 그렇죠. 남아 있는 게 국민의힘 경선,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있고 안철수 대표도 지금 뭐 출마선을 한다 얘기 있고 김동연도 있죠. 네, 전 부총리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사자 대결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결과를 봤는데 어우, 치열합니다. 네.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또 이번 조사를 보는 게 분석 포인트, 네.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좀 짚고 예. 이제 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이제 경선이 끝났죠. 근데 경선이 이제 말끔하게 끝나지를 않았죠. 예를 들면 경선 내홍이 있었죠. 물론 네. 뭐 이낙연 대표가 수용을 했지만 네. 좀 여진이 계속 남아 있었고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전격적인 회동이 있었고 월요일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이 있었고 정세균 전 총리와도 회동이 그렇습니다. 있었고 이제 그제서 이제 겨우 이제 원팀으로 가는 모양새에 이제 들어섰다. 아. 어쨌든 그 효과 어쨌든 지난 한 2주여 좀 끌고 왔던 경선 여진 네. 저 여진과 이제 이번 조사에는 좀 반영되었지만 회동 결과에 대한 평가 아하. 또 무엇보다도 그 국감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감이라는 대형 이벤트에서 이제 행안위하고 이제 국토위 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두 차례 출석하셨는데 그에 대한 어떤 평가 어떻게 일단 리얼 보이스로 육성으로 그 사안을 직접 들어보는 것은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걸러서 전해진 내용과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그 입장이라든지 전후 관계, 사실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그 요인도 이번 조사를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네. 국힘으로 이제 시각을 돌리자면은 이제 4강 이제 압축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텔레비전 토론을 위주로 한 SNS 온라인 그리고 이제 미디어 활동이 이제 주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텔레비전 토론 평가 네. 무엇보다도 뭐 오늘 뭐 언급되겠지만은 윤석열 예비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아. 그리고 이제 개 사과 사진 이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네. 각 후보 진영에 이것을 좀 유념하시고 좀 읽으시면 들으시면 한층 더 이해가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뭐 개사가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어떻게 우리가 이 정치 이 뉴스를 다루면서 정치 상황을 다루면서 개사과까지 얘기하게 될 줄이야,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먼저 내용 들어가기 전에 네. 저도 이제 여의도밥을 뭐 20년 넘게 먹었지만 항상 그 논거 네. 사례를 드는 데서 어쩌면 그 사람의 어떤 철학과 깊이가 보이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노회찬 그 운명을 달리하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 아주 복잡한 상황도 그 사례를 통해서 명쾌하게 그걸 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있으셨던 분이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전두환 옹호도 이제 전두환 발언이 아니라 인사 시스템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끄집어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네. 사례의 때 부적절성, 그 사례 속에 자신의 어떤 생각이 은연중에 좀 드러난다 그런 측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고 뭐 실수 실은 있을 수 있죠. 네. 문제는 이제 그 실수 실언 등 사고를 수습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진짜 실력, 관점, 철학이 난다.
깔끔하게 사과하면 될 문제였는데 네. 그 뭐 인도 사과 뭐 또 돌잡이 사과에 뭐 개한테 주는 이 여기서 사실 그 앞에서 전두환 발언이 그나마 좀 이해된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미지가 10이라면은 네. 그 개 사과 사진은 100이었어요. 음. 거기에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좀 황당해했던 거 아니냐. 좀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네. 저도 이번 지표를 보는 게 이제 그 크기가 얼만큼 나올지 이제 그것을 좀 유념히 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방송이 원활하지 지금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 좀 조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소리 문제가 음성 문제가 있다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잠깐만요. 저희가 조금 조치를 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제 소리가 나오게 될 텐데요. 저희 뭐 장비가 좀 노후화되고 막 그래서 그래서 오마이 TV에만 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우선은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시스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다시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좀 처음부터 약간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불편 끼쳐서 죄송하고요. 다시 좀 들어가 보면 저희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리얼미터 조사 저희 2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못해서 한 달 만에 우리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저희가 이 사자 대결로 이번에 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 후보들 대상으로 또 경쟁력 조사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개요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듣고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조사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25, 26일 이틀 동안 했고요. 전국 18세 남녀 2,03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유무선 혼용으로 했고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조사를 했어요. 네. 그 말은 월요일 화요일에 좀 이벤트가 좀 많았잖아요. 많았죠. 특히 일요일도 그런 게 대형 이벤트가 있었죠.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이제 이를테면 이제 이번 그 조사를 보는 포인트는 네. 그 민주당이 이제 경선이 이제 2주 전에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끔하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저 여전히 좀 남아 있었죠. 물론 네. 뭐 이낙연 대표도 3일 만에 뭐 수용을 했지만 음. 좀 본인이 직접 손잡아주고 좀 케미를 보여주지는 못했던 좀 여전히 좀 남아 있었는데 좀 빨리 만나서 손잡고 했어야 된다. 그런 게 그랬었죠. 좀 있었다. 근데 이제 일요일 날 회동이 있었고 네. 또 월요일 날 이제 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렇죠. 회동이 있었죠. 네네. 또 월요일 정세균 총리 그 주요 이제 후보들을 이렇게 좀 만났고 뭐 오늘도 이제 만날 예정인데 어쨌든 네. 그 경선 여진의 어떤 영향 여파가 좀 어떻게 좀 수습되고 있느냐 예. 이 문제하고 또 가장 크게 볼 것은 이제 그 국정감사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죠. 후보가 이제 행안위 국토위 네. 이제 두 이제 상임위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대장동 관련된 것이 언론을 통해서 걸러진 네. 뭐 내용이었다면 어쨌든 그 이재명 씨가 직접 육성으로 나와서 뭐 사실관계라든지 전후관계라든지 또 본인의 또 소회라든지 이런 걸 좀 직접 밝혔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장동 또 국정감사 평가 이것도 이제 이번 조사에 좀 녹아 있다라는 녹아 거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시각을 돌리자면 예. 지금 이제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 이제 캠페인 방식이 뭐 텔레비전 토론하고 SNS 그리고 뭐 대미디어 활동인데 그렇죠. 이제 텔레비전 토론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발언이 이제 오늘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윤석열 예비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네. 함께 그 개 사과 사진. 개사과 사실. 이 이슈의 크기가 방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느냐. 아하. 이 이제 양 진영 어떤 가상 대결 및 이제 민주당은 이제 끝났지만 국민의힘 적합도에서는 또 어떻게 또 투영되고 있느냐. 예.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방송 보시면은 네. 한결 이해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궁금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런 파장들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수치로 나타날지 저도 좀 많이 기다려왔던 조사인데요.
먼저 이 가상 대결, 사자 예. 대결부터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자, 가상 대결을 저희가 펼쳐봤는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있는 거고 네. 윤- 상수가 되었죠. 상수가 되고 음. 윤석열, 홍준표 이 두 사람 후보들 이게 각자 넣어서 네. 지금 저희가 본 거죠. 네. 그럼 가상 대결 첫 번째 가상 대결 이건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가상대결이라면 국민의힘 4명을 이제 모두 넣고 아, 한 경우와 이제 네, 그 사자 대결 네.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음, 그 관심이 큰 거는 이제 심상정 안철수 제3지대까지 넣어서? 포함시켰을 경우 예, 예. 그랬을 때는 이제 호칭은 존칭을 빼겠습니다. 이재명 34.6, 어, 윤석열 34.4. 오, 소수점 싸움이죠. 거의 뭐 정말로 초접전이네요. 붙어 있네요. 심상정 4.4, 네. 안철수 4.0 이렇게 어. 각각 나왔고요. 예. 이게 이제 2주 전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사자 대결을 넣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진영 간 가상 대결이었어요. 음, 사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그 심상정 안철수를 넣은 사자 대결을 처음 했고 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게 다른 기관들도 많이 따라오는데 네. 그 이전에는 양자 대결, 양 음. 진영 간 이렇게 이재명, 이낙연, 뭐 홍준표, 윤석열 이런 조합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네. 그나마 이제 지금부터 그 윤곽을 본선 윤곽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알아봤을 때 네. 소수점 음, 치열한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이제 기타 후보가 이제 두 자릿수 아, 기타 후보들 뭐 여기에는 12.7. 언급이 안 없다 됐지만 모른다도 뭐 합쳐서 이제 음. 9.9, 10인데 네. 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대장동 이슈와 이게 비호감 월드컵, 비호감 올림픽이라고 할 만큼 이제 그 양측의 네거티브가 격렬해지면서 네. 좀 제3지대 혹은 뭐 관망청으로 빠져 있는 규모도 좀 만만치 않게 사실 전화조사에서 기타 후보나 뭐 없다 모름 이렇게 그 두 자릿수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네.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이른바 태도 은폐층 샤이 팩터라고 그러는데 좀 20%, 30%까지도 나옵니다만 ARS 조사에서 자동응답 방식 조사에서 기타나 없다 모름 무응답이 이렇게 뭐 두 자릿수 보이는 것은 네. 그만큼 현재 전국의 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그 요인이다. 그렇게 그런 측면도 뭐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조사랑 비교해 봐도 사실 이재명 이제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격차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다 붙어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누가 이긴다 음. 진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어. 두 후보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 촘촘히 붙어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진보층 지지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진보층 지지도가 또 상승을 했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보수층 지지도도 상승했고. 이 양진영이 이제 대표 어. 선수를 이제 그렇게 이제 모아지는 거는 좀 그 격렬함, 그 구도가 이제 정리되면 이제 1위 후보에게 좀 뭐 모아지는 것은 이제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네. 결국 이제 뭐 선거를 한 건 이제 중원이라면 중도 무당청 이제 누가 뭐 점하느냐 게임인데 네.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 그 경선 여진을 좀 극복한 그런 흐름은 보였어요. 지난주 이제 지지난주였죠. 이제 그 좀 크게 이제 받았던 게 이제 이낙연 지지층이 이재명에 가지 않더라. 아. 15%도 안 가더라. 예, 이제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이번에 이낙연 지지층을 묻지는 않았지만은 네. 그렇다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그 이재명 지사의 상승 또 진보층에서의 상승이 그나마 이재명 이낙연 쪽 흐름이 좀 붙어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유추할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열린민주당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전차 조사보다 전주가 아니죠 전차 조사보다 네. 8.5% 포인트 이 정도면 이제 하락은 맞고 이제 살이 붙어 온다. 좀 그렇게 좀 읽어야 될 것 같고 진보층에서도 9.6% 포인트. 네, 상승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지난 그 아하. 가상 대결보다 네. 지난 이 조합, 이 구도에서 그만큼 이제 좀 그 방어는 했다. 그리고 이제 강하게 이제 기대만큼 우상향으로 세게 뚫고 가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화살표는 우상향 쪽으로 가고 결집은 흐름은 좀 보였다. 뭐 그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지층의 결집이 보이는 그런 조사였다. 경선 후유증이 이제 뭐 극복이 되고 있다.
완전히 되기에는 네. 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성에 차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턴어라운딩 했다. 뭐 음.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집을 하면서. 근데 그러면 그 저희 시청자분들이 볼 때나 이럴 때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니 이런 실언, 망언, 거기에 대한 대응 모습 이런 거 봤을 때 개사가 사진까지 나오고 이런 모습 봤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지지율이 그래도 높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항상 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아.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그 세밀하게 봐야 될 거예요. 물론 올라간 층과 내려간 층이 어디에 있느냐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네. 보수층에서는 올랐어요. 결집 효과도 보수층에서는. 윤석열을 지키자. 네. 하지만 중도층이라든지 어. 진보층에서는 예, 예. 그 빠졌거든요. 아하. 결국 이제 한 방향을 가리키고 다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물론 전체 총합과 부분을 좀 분리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를테면은 이제 그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층에서는 결집 효과가 있었지만은 네. 그 약한 층에서는 이렇게 좀 그 이탈 그런 현상이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컨벤션 효과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죠. 선출을 앞두고는 이제 미디어에 관심이 붙고 또 관심이 붙다 보면 지지율이 앞서가는 1위 후보들은 앞서가는 게 올라가는 게 사실인데 네. 지금 한참 컨벤션 효과가 이제 고조에 이제 달에 있는 막판 상황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올랐지만 오른 게 아니다. 네. 그 강성 지지층, 핵심 지지층에서만 뭐 올랐다. 이럴 때면 고연령층, 보수층.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영향이 좀 있었고, 그게 물론 중도층이나 이런 뭐 진보층은 영향을 줘가지고 뭐 계속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수치가 좀 보이지만 반면에 또 작용 반작용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야 된다. 윤석열 후보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어차피 대선이란 게 중도 싸움이기 때문에 중원 싸움이기 지금 때문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네. 항상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경선 때 당내 경선 때 불거진 사안이 본선에서는 더 큰 폭발력을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끝났다라고 보지 않은 게 네. 본선 가면 또 이게 재론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화력이 더 크게 붙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본선에서는 그래도 이 이슈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전두환 이 옹호 발언 자체는 네.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가상 대결은 이제 윤석열 후보 대신에 홍준표 후보를 넣어본 거죠. 예. 의원을 투입했을 경우 어땠습니까? 결과가? 여기서는 이재명 34.3, 네. 홍준표 29.3. 5% 포인트 차이죠. 네. 그 안철수 5.7, 심상정 5.1. 네. 그 기타 후보 11.2, 없다 9.3, 잘 모름 15.2. 여기서 이제 오차 범위 오차 범위가 이제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점이니까 4.4%를 네. 벗어나면은 이제 누가 이긴다, 우세하다, 앞선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홍준표 의원 대비 오차 범위 밖 우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게 수치를 보니까 가상 대결 첫 번째,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랑 붙었을 때와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은 비슷해요. 거의 뭐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그 지지율 중에 일부가 안철수 대표나 심상정 후보한테 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제 뭐 보수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홍준표 후보에 대한 그 윤석열도 불안하지만 홍준표도 불안하다. 아하. 불안하다 좀. 그런 게 좀 남아 있죠. 남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신 홍준표가 들어오니까 좀 안 되겠다. 그래서 딴 데로 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홍준표 대표 의원도 좀 한계론. 저는 저도 이번에 TV 토론 보면서 네. 좀 유심히 깜짝 놀랐어요. 뭘 또 놀라셨어요? 정책적인 준비가 아하. 전혀 이게 안 됐더라고요. 이렇게 뭐 일단 홍준표 후보가 수소 발언 수소 이런 거 보면서 H2O 적어도 예. 이제 뭐 당 대표도 하셨고 또 직전 대선에는 후보까지 나오셨고 네. 또 뭐 선수가 벌써 뭐 4선 5선 하셨던 분인데
다들 홍준표 의원하고는 이렇게 정책적인 내용을 붙어보지는 않았죠. 다들 뭐 정치적 이슈 그렇죠, 사실은. 혹은 뭐 그런 응, 뭐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네. 했지만 한 내용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깊이에 대해서는 아닌데 특히 이제 뭐 원희룡 후보한테는 네. 완전 뭐 그 표현을 좀 발렸잖아요. 완전 뭐 말을 전혀 못하고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신 거냐. 아, 결국 이제 그 뭐 선명성이라든지 네, 가치관, 네. 철학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기가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 이해도가 공약 뭐 들은지 이런 게 상대를 있어야 이렇게 되는데. 뭐 신랄하게 까기만 했지 결국 자기 공격에 대해서는 음, 전혀 우물쭈물하는 것에 대해서 네. 좀 다소 좀 의아했습니다. 아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계속 토론이 진행돼 왔으니까 그런 게 좀 반영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근데 윤석열 후보도 토론하는 거 보면 버퍼링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대답을 잘 못하던데. 근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지지층 내에서는 지금 지지층 경선 내에서는. 국면이니까 네, 지지층 네. 내에서는 뭐 저 양반이 그래도 어, 뭐 준비들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바 정치적 근육 여의도 문법에 익숙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보는데 네.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기대치가 아무래도 좀 윤석열 후보들 그나마 내용이 또 구성력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다를 거다인데 그에 아하. 대한 뭐 충족을 전혀 못 채워주고 음.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또 경남지사도 했고 당에서 대표도 하고 했으면은 기대를 하는 수준이 있을 텐데 거기에 좀 못 미치는 모습이다. 토론을 봤을 때 네. 그런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사자 대결 네. 두 가지 버전을 네.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뭐 수치상으로는 앞서고 있긴 하네요. 다 네. 앞서고 있는데 그 격차가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와 붙었을 때 격차가 더 크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글쎄요, 이렇게 이 네 명의 후보로 계속 이제 어떤 조합이 될지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 더 궁금한 게 국민의힘 내부 그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너무 궁금해요. 지금 11월 5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가 네. 되고 조사가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되죠? 1일부터 이제 아, 투표가 1일부터. 들어가죠. 야, 1일부터 얼마 안 이제 남았어요? 당원들 이제 투표 네. 들어가고 3일 4일 날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들어가죠. 여론조사 문구도 아, 확정이 되었다고 하니 네. 1일부터 이제 지금부터 목금토리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은 4일 남은 택이죠. 진짜 얼마 안 남았네. 1일부터는 바로 이제 표 행사가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도 남은 4일 동안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네. 이제 최고조 국면으로 이제 치닫는 아,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1월 5일 때까지는 조사를 안 하니까 사실은 다음 주니까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조사인데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뭐 토론도 많이 했고 다 후보에 대한 평가를 거의 다 이제 마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사가 당장 논란도 오늘 반영됐었고. 뭐 윤 총장 윤재비 같은 경우 대국민 지지 선언문을 발표한다 그래요. 예, 지금 했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 해야지 이제 주말 안에 좀 회자되고 마지막 클로징을 아하. 가는 순간이니까 이제 목요일에. 선거 운동도 이제 막바지에 뭐 치달았다. 결국 이제 아, 낼 수 있는 카드는 오늘 내일 다 내지 않을까. 그럼 창고 대방출 수준으로 뭐 쓸 수 있는 카드 그래서 그 표행사를 직전에 하면 그 효과가 반감되니까 미리. 그렇죠 한다면 오늘 내일 그 뭐 토요일까지 네. 목금토 오늘 내일 포함해서 이제 3일 안에 뭐 창고 대방출 수준으로 아, 각자 이제 내야 될 메시지 네. 그 공격할 소재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떻게 표심으로 갈지 또 오늘 좀 흥미로운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는 거고, 자 이번 그 조사는 보니까 본선 경쟁률부는 사지선다형으로 그렇죠. 진행이 됐네요. 그러니까 예. 국민 여론조사, 국민의힘의 그 방식으로 예. 조사를 해 본 건데, 자 어땠습니까 조사 결과가?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 그 경쟁력 네. 4명 중에 한 번 골랐을 때 아, 그 홍준표 38.2 네. 그 40 수준까지 이제 근접했죠. 네. 수치가 그 높네요. 윤석열 33.1, 아, 네. 5%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네요. 그 유승민 10.9, 원희룡 아하. 4.1. 네. 근데 이게 양강 좀 구도네요. 유념하셔야 될 게 네. 이 앞에도 이제 그 경쟁력을 봤지만 그때는 안철수, 김동연까지 포함한 조사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4명 국민의힘 국민의힘. 후보 4명으로 했기 때문에 네. 정감 비교가 좀 어려웠어요. 아. 그 정감 비교가 좀 어려웠지만 네. 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탑 후보들은 어느 정도 좀 뭐 흐름이란 거는 그 유추 내지는 좀 추론할 수 있는데 그 뭐냐면 보기군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네. 추론이다라는 걸 네. 그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 예. 지난번 그 2주 전 조사에서 이렇게 다자 그 안철수 김동연 김동연 들어갔을 들어갔을 때. 경우 네. 그 보수 후보 적합도 질문이 아. 이제 보수 야권 후보 적합도 보수 야권 후보.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 아, 근데 그렇네요. 그 지난번에서는 홍준표 그 의원이 25.5 나왔는데 네. 이번에 38.2 12.7% 포인트 올랐어요. 야.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진짜. 예. 이제 그 윤석열 그 전두환 옹호 발언 그 말씀 꺼내려고 얘기한 건데 윤 대표 윤석열 후보도 그 30.3에서 33.1 뭐 소폭 이제 소폭 뭐 올랐네요. 있었지만은 네. 지금 이제 압축되고 막판 클라이막스로 가는 또 이제 그동안 이제 좀 관망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선택지를 찾아가는 그 시기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네. 봤을 때 지금 막판 그 결성선 앞두고 홍준표 의원이 이제 12.7%나 급등하면서 거의 40준표까지도 지금 가는 수준에서 보였다는 것은 네.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있던 개 사과 사진 발언의 영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보통은 1위 후보에게 좀 쏠림이 가면서 이제 그 나란히 오르더라도 상승폭이 이제 1위 후보가 더 크게 먹는 게 좀 일반적인 패턴인데 네. 그 제자리 걸음 아. 했다는 것은 그럼 발목을 잡혔다. 무엇이 아하. 전두환 개 사과에서 발목이 잡혔다라고 저는 그 분석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그렇네요. 이제 그만큼 네. 그리 되면은 1위 후보가 주춤거리면 그 당연히 2위 후보에게 좀 수혜가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홍준표 후보가 좀 토론에서 좀 부실 내지는 좀 그다지 임팩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뭐 홍준표 후보에게 이렇게 선택지가 많이 갔다. 아. 그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전두환 옹호 개 사과 사진 네. 그 요인으로 좀 보인다. 아.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추이를 다른 뭐 여론조사하고 추이를 보면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발표됐던 그 머니투데이 갤럽 조사도 그렇고 보면 네. 또 하나가 이제 또 이와 같이 또 부연해서 보게 뭐냐면 네. 홍준표 후보가 이번 조사에서 적합도에서 보면 호남권에서 이제 45.2, 어허.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서 49.5, 어허. 30대에서 44. 거의 뭐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예. 그런 성을 보였거든요. 네. 근데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적합도에서 보면은 뭐 TK, PK 거기도 좀 40 수준도 안 되는 39, 38 네. 고연령층, 60대 보수층. 네. 그 이제 그 확장할 수 있는 여지들은 다 사라지고 알맹이만 남은 거예요. 그렇네. 확장성의 여지는 다 전통적인 지지층만 좀 강고하게 남아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결국 이제 있는데. 이분이 처음 나설 때 이제 네. 그 보수는 물론이고 아하. 중도층,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진보층까지도 아우르는 네. 그 대통합을 이루겠다는데 지금은 좀 다 날아가고 지금 알맹이만 알맹이만 남았다. 자, 좋습니다. 이게 사지선다형을 물어서 한 건데 이거는 뭐 민주당 지지층도 대답할 수 있었던 거고 뭐 모든 국민이 그렇죠. 대답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50% 반영될 국민 여론조사 전초전처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희가 보여드린 건데 그 결과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모습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5% 포인트 앞서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나머지 50%는 당원 투표란 말이죠. 그렇죠. 당원 투표에서 만약에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더 많이 나게 된다면 이거는 뭐 여론조사 50%밖에 반영 안 되니까 결국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5대5 매칭인데 네. 보기 정확하게는 이제 당원들의 투표인데 네. 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아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봤을 때 그런데 당원들이니까. 이번 조사에서 보자면 네, 어떻습니까? 그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윤석열 55.6, 홍준표 오. 44.6. 여전히 이제 윤 총장이 차이가 이제 또- 과반 수준에서 보이고 있고요.
차이가 많이 어제 나네요. 발표됐던 머니투데이 갤럽 전국 1000명 조사에서 보자면 네.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윤석열 50.8, 네. 홍준표 33.4. 또 전체 비슷하네요, 적합도에서는 추이가. 그 예. 홍준표 30.7, 윤석열 25. 이게 저희 조사 간격이 네.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전체 적합도에서는 네. 머니투데이 갤럽에서는 5% 포인트 앞섰고 음. 저희 조사에서도 이제 5% 포인트 앞섰는데 네. 이 당원들만 놓고 봤을 때는 머니투데이 조사에서는 50.8, 윤석열 50.8, 아. 홍준표 33.4, 네. 한 7% 정도 차이 나죠. 음. 저희 조사에서도 한 20% 나왔는데 10% 후반에서 20%. 네. 결국 이제 그 5대5 매칭 시스템이다 보니까 음. 전체 적합도에서는 전체 풀고 놓고 여론조사에서 보자면 뭐 5에서 한 6, 7% 밀리지만 네. 당원 조사, 음. 당원 투표 당원 투표. 그걸 유추할 수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자면 네. 10% 후반에서 20% 하. 그 예. 합하면은 6에서 7% 정도. 네. 이제 상황으로 이제 그 5대5 매칭으로 이제 한다라면 이제 한 6에서 7% 정도가 홍준표 후보보다 네.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는 것으로 아. 나타나. 이거 말 그대로 여론조사를 통한 네. 현재까지 있던 현재까지. 지표고요. 그 저희가 남은 3일 동안 추론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또 건데. 여론조사 실시는 그 3, 4일이니까 그렇죠. 5일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네. 그 결과에 영향을 주고도 남을 아하. 시간과 상황이다. 아. 자, 마지막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그게 또 그렇죠. 중요해 보이겠네요. 특히 홍준표 후보한테는. 이제 어저께 이제 하태경 의원 영입하고 윤석열 이제 캠프 갔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좀 새머리 그 새몰이. 조직으로 이제 성부를 좀 네, 보고 네. 좀 실현 최대한 윤석열 총장 당분간 이렇게 말하는 거 직접 듣기 조금 그 실현을 좀 줄이라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캠프 주문이 좀 온 걸로 알고 있고 네. 말고 홍준표 후보는 이제 막판 바람몰이 바람이 대세는 불어야. 나 아니냐 뭐 아. 그런 거하고 이제 특히 이제 확장성 뭐 이런 문제를 좀 짚고 나올 예. 텐데요. 그러니까 그 확장성을 얘기했을 때 본선 경쟁력 얘기할 때 그게 사실 당원들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당심을 움직여야 이 표가 여론조사 결과, 당원 투표 결과 나오기 때문에 본선 후보가 될 수가 있는데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그게 좀 중요해 보이네요. 결국 이제 홍준표 후보가 네. 안정감을 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를테면 그 넉넉히 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원들이 결국 뭐 이기려면 홍준표네 이렇게 좀 그런 결과 표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 수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 지난 당 대표 선거 때는 이제 비교를 하시는 분인데 그때는 이제 당 그 국민의힘이 바꾸길 바라는 주문 요구가 굉장히 더 셌거든요. 그렇죠. 4.7 이겼다. 대선 이기려면 이런 식으로 당이 혁신 더 해야 되고 혁신의 적임자가 누구냐. 대선 필승 카드로 할 수 있는 사령탑이 누구냐였는데 그때만 나경원, 조영보다는 사실 젊은 이준석이 오히려 필승 카드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이렇게 통해서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당심이 한 거네요. 한 당원들이.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당심을 움직이기에는 아직도 홍준표 후보가 네. 그 안정감 있는 수치를 좀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다면 네. 윤석열을 등판시킬 때는 못 이기지만 내가 등판하면 이긴다. 그게 좀 보여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믿음감을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좀 부족하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하. 자, 저희가 오늘 국민의힘 후보들 이제 분석까지 좀 해봤는데 역시 저희가 한번 짚고 가니까 말씀 들으니까 좀 결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갤럽 혹시 모르니까 그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월요일 화요일 머니투데이 의뢰로 한국갤럽이 네네. 실시를 말씀해 주시죠. 했습니다. 네. 그 표본 전국 1000명 대상으로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이제 방송 진행할 때 분석도 너무 좋지만 뭔가 또 준비해 오신 말이나 예. 뭐 그런 게 또 있을까봐 예.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또 준비해 오셨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준비했어요.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퍼포먼스.
점점 준비를 많이 해 예, 오시네요. 이게 내용보다 자꾸 준비에 신경 더 쓴 것 같아서 늘 과연 제 뭐 본캐와 부캐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네, 퍼포먼스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자, 카메라에 좀 주목해 주십시오. 네, 눈 저희 크게 원샷 눈 크게 준비해서 뜨시고요. 원샷. 배철호 첫 번째는 의원님. 네, 뭔가요? 됩니다. 대. 뭐 누구 좀 따라했습니다. 아, 왕자 대신 대자를 예. 큰 대자를 쓰셨네요. 자, 두 잡아주십시오. 예. 대장동 의혹 빨리 좀 끝내서 네. 좀 밝혀라 속 시원히. 아, 대장동 의혹을 속 시원히 밝혀서 털고 가자, 빨리 정리하자 이런 말씀. 두 번째 이제 대자를. 대선 임박했으니 네. 그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TV 좀 구독률 좀 대박 좀 아, 하자. 네. 아,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의미 있는 대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구독, 좋아요, 네.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둘 다 눌러주세요. 네. 그 뭐라고 쓴 건가요? 하트인데 아, 이게 잘 안 보이네요. 펜이 잘 안 나와서. 그 땀에 다 지워졌습니다. 땀에. 다음에 선명한 하트, 좋아요 꼭 쓰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네. 저도 좀 크게 쓰고 나야 아. 되는데 네. 그 볼펜이 부실했습니다. 불펜이 부실해서. 우리 뭐 아침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면서 뭐 오디오 뭐 문제 네. 이런저런 문제 있었는데 네. 좋아요, 구독 눌러서 좀 장비도 좀 개비하고 네. 아유. 좀 더 첨단형으로 네. 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래픽도 숑숑숑 쏘면서 그러게요. 아, 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네. 하트. 하트 그리고 눌러주세요. 네. 왼쪽에는 대자를 쓰고 오셨고. 구독률 대박 나자. 예. 아, 오늘은 저희 이제 방송을 위해서도 방송을 예, 사랑하는 예. 마음으로 퍼포먼스를 준비해 오셨는데, 아, 저도 그래서 이 직업병처럼 어딜 가면 항상 사람들의 손바닥을 보게 됩니다. 네. 혹시 뭐 써왔을까 봐. 정치인들 뭐 만나면 부적처럼 이제 좀 써서 예. 대는 잘 보이죠. 대는 잘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대선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걸 여론조사를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대선 방송 특히 이 여론조사 이 수치 보시려면 꼭 배철호 우리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회 분석을 꼭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퍼포먼스까지 준비해 오신 배철호 의원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2주 뒤에 뵐 때 또 명쾌한 분석, 네, 또 촌철살인, 또 퍼포먼스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부담되실 것 같아요. 뭘 또 준비해야 되나. 이제 소재가 점점 고갈되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되나. 예. 네,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요. 다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조금 기다리시면 저희 또 안민석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현안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안민석 의원과의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